저는 방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아트 관련된 컨설팅을 하는 K-아티스트라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아트라고 했을 때 어떤 이미지를 머릿속에 가지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여러분들을 뵙자마자 여기 맨 앞줄 중앙에 앉으신 분이 너무 놀랍게도 오늘 제가 얘기할 주제에 대한 옷을 입고 계시더라고요. 혹시 잠깐만 일어나서 뒤에 분들한테 가운데 분 무라카미 티셔츠 입으신 분 유니클로 네네 뒤에 한 번만 보여주세요. 제가 오늘 얘기할 주제하고 굉장히 직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 티셔츠 많이 보셨나요? 네, 잘 알고 계시죠? 네, 제가 여러분 또 알고 있는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 아시죠? 루이비통 최근에 수프림, 여기도 수프림 티셔츠 입은 또 세련된 학생 한 분 계세요. 네, 최근에 그 루이비통이 이 바로 무라카미하고 협업을 했던 시절에 제가 루이비통에 재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굳이 저희 과거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 그런 과거의 경험 하나하나가 지금 현재 제가 이런 아트 프로젝트를 맡게 되는 계기가 돼서 여러분도 오늘의 이제 저와 시간을 바탕으로 아트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또 창업을 하시더라도 좀 더 어떤 창의적인 이런 아이디어, 새롭고 신기한 것들을 내 비즈니스에 흡수시키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제가 조금 전에 아트 컨설팅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컨설팅업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있으실까요? 보통 컨설팅이라 그러면 경영 컨설팅을 많이 생각을 하세요. 지금 조금 전에 저희 센터에서 연계가 되어 있는 대기업에서 보다 나은 이제 어떤 경영 혁신이나 이런 부분, 인사 컨설팅, 이런 컨설팅을 많이 봤는데 제가 하는 아트 컨설팅은 뭐 조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내용이 달라요. 혹시 엄마들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드라마 품위 있는 그녀 보신 분 있나요? 없나요? 역시 세대가 다르네요. 그 드라마에 보면 우리 옛날 김희선 씨가 아트 컨설팅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갤러리나 어떤 뮤지엄에서 고객을 만나서 그림 작품 있죠? 작품을 권하고 판매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집을 봐도 예쁜 그림이 걸려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인테리어성 그런 작품을 판매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박물관이나 어떤 그런 뭐 문화기관에 갔을 때 전시들 많이 하죠. 그 전시를 설명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아트 컨설팅이고요. 또 우리가 혹시 한남동 리움에 가봤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어떤 큰 이제 기업 뮤지엄에 있는 어떤 투자성 작품들을 권해서 구매를 하게끔 조언을 주는 것도 아트 컨설팅이에요. 저는 이런 다양한 종류의 아트 컨설팅을 하고 있고 또 한 단계 나아가서 이런 아트 컨설팅이 해외 브랜드나 뭐 해외 상품을 어떤 교류를 했을 때 어떤 또 비즈니스가 가능한지 그런 부분을 오늘 여러분하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소개를 드렸던 것처럼 제일 관련된 유관된 이제 그 경험 두 가지를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건데요. 까르띠에라는 이제 프랑스 명품 브랜드사. 여러분 혹시 파리에 여행을 가보신 분이 계실까요? 아직은 조금 이를 수 있지만 여러분이 이제 대학에 가게 되고 좀 더 많은 경험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유럽에 아마 여행을 가시게 되는 것 같아요, 많이들. 그래서 이제 까르띠에는 이제 유럽의 대표적인 명품 브랜드인데 뭐 34년 전에 현대미술재단을 설립을 해서 굉장히 새롭게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아티스트들을 발굴해서 지원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학생이 보여준 무라카미 이제 작가도 젊은 시절에 이런 까르띠에 후원을 받고 많이 성장을 한 케이스고요. 어떤 현대 미술이라는 어떤 그런 동시대 미술은 굉장히 많은 지원과 협업이 필요한 내용들이라 이제 그런 콜라보레이션에 대해서도 조금 오늘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까르띠에 프로젝트 외에 또 하나 또 소개하고 싶은 거는 K-옥션이라고 미술품을 경매하는 회사가 있어요. 미술품 경매도 또 역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흔치 않은 부분인데 해외에서는 이미 몇백 년의 역사를 가진 뭐 이제 경매 회사들이 있고요. 굳이 따지면 저희가 그 베스트 오퍼라는 영화가 한번 오픈을 했었는데 그 영화에 보면은 이제 미술품 경매사가 어떤 것이고 그 경매사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나와요. 그래서 경매라는 건 우리가 미술품에 적용되는 게 아니니까 뭐 모든 종류의 이제 작품이나 뭐 상품을 위탁을 받아서 판매를 해주는 유통 플랫폼인 거죠. 이제 그 유통 플랫폼이 해외에서 어떻게 활동을 했고 진출이 되었는가를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의 주요한 경력인데 오늘 이제 글로벌한 어떤 이 진출을 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창업 얘기를 할 거니까 방금 말씀드린 까르띠에는 제가 1년 동안 파리를 오가면서 이제 진행을 했던 프랑스 파리랑 함께 진행했던 프로젝트고요. 혹시 그 각 시마다 시립미술관 있잖아요. 서울 시립미술관에서 이 전시를 했었어요. 이따가 저희가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옥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년 전쯤에 한국 미술이 굉장히 세계에서 초점을 받았던 때가 있었어요. 그 시기에 어떻게 홍콩에서, 왜 홍콩이냐, 홍콩이 어떤 관세나 이제 자유무역이 가능한 지역이라서 홍콩에서 이 한국 옥션사가 활동을 하고 거래를 해서 세일즈를 일으켰는지를 보여드리고, 또 최초로 뉴욕에서 한국 추상 미술에 대한 전시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런 내용도 잠깐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도 많은 대기업들이 지금 센터와 연계가 되어 있지만 저 역시도 아트라는 주제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대기업들하고 협업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런 큰 기업들이 어떻게 아트나 디자인을 접목을 시켜서 좀 더 창조적인 경영을 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도 많은 이야기를 했었고요. 네, 역시 그리고 국내에 들어와 있는 해외 브랜드들도 한국에 런칭을 했을 때 아트라는 주제를 통해서 어떻게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가, 이제 그런 부분들. 아까 그 유니클로가 무라카미하고 이제 협업을 한 사례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해외의 어떤 명품 브랜드들이나 어떤 소비재 브랜드들이 아트를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조금 더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이런 아트를 비즈니스로 하게끔 된 데에는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뉴욕에 공부를 하러 갔는데, 여러분도 이제 유학도 많이 가시고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아트 비즈니스를 가르쳐 주는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찾아보니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경매회사, 해외 경매회사에서 교육기관을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갤러리를 만들고 셋업을 해서 작품을 거래하는 방식, 아티스트를 매니지먼트하는 방식, 지금 그 유니클로의 사례도 무라카미를 매니지해서 좀 더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기업하고 협업한 사례인데요. 이런 사례들을 공부하게끔 하는 기관이 있어서 제가 그 기관에서 공부를 했고요. 또 뉴욕이라는 어떤 그 문화가 굉장히 충만한 도시에 있다 보니까 당시에 어떻게 하면 뉴욕시의 문화예술을 이제 한국 관광객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컨텐츠를 개발하는 일을 같이 하기도 했고요. 또 뉴욕이나 이런 파리는 또 패션의 거점이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활동하는 한인 디자이너, 패션 디자이너들을 조금 국내외로 홍보하는 일을 맡기도 했었습니다. 저의 그런 과거가 이후에 어떻게 제 경력으로 개발이 됐는가 하면 그런 럭셔리 분야의 일을 한동안 진행을 하다 보니 어떤 홍보나 마케팅에 능하게 됐고요. 이후에 제가 K-옥션이라는 그 미술품 경매사에 들어왔을 때 한국 미술이 해외로 나가게끔 하는 마케팅 홍보를 통해서 제가 좀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됐던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오른쪽 박스에 있는 위트미디어라는 회사는 제가 뉴욕에서 소더비를 다니고 있을 때 저희 교수님이 여러분들 해외에 여행을 가게 되면 자연사 박물관이나 현대미술관 같은 데 이제 부모님하고 가게 될 텐데 그런 그 미술관이나 박물관의 마케팅을 외주로 따서 에이전시로 활동을 하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그분에게 영감을 얻은 게 제가 어릴 때 여러분들 나이 때 전시를 봤을 때는 뮤지엄이 어떻게 돌아가고 그 안에 작품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거래가 되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큰 시장인 해외에서는 그 뮤지엄을 어떻게 만들고 더 키워가고 펀드레이징을 하고 마케팅을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런 부분이 하나의 비즈니스가 된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네. 그리고 그런 마케팅 홍보 외에 또 하나의 제 비즈니스의 그 하나의 플랫폼이 디스트리뷰션이거든요. 자, 똑같은 물건이지만 우리가 뉴욕에 있을 때는 촌스러운 물건이 한국에서 세련될 수도 있고요. 또 한국에서 세련된 물건이 뉴욕에서는 굉장히 올드한 스타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해외를 다니고 경험을 쌓으면서 파트너십을 맺고 그분들과 같이 진행을 하는 게 가령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최근에 화장품이 얼마나 큰 붐인지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전 세계 편의점에 가도 한국 마스크팩을 팔아요. 그리고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붙어있는 많은 제품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지금이 보면 어떻게 한국에 참 좋은 타임이라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런 디스트리뷰션 하는 일을 제가 저 블루베리라는 회사에서 배웠어요. 자, 프랑스 회사인데
지금 전 세계 제가 이제 어떤 명품과 아트에 지금 좋아할 얘기를 하니까 전 세계 명품 브랜드들은 몇 개의 그룹으로 이제 통합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도 블루베리라는 회사는 LVMH 그룹,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루이비통을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는 LVMH 그룹의 아시아 지역 에이전시를 하는,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에서 디스트리뷰션을 해주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그 회사에 다닐 때부터 제가 있던 이 브랜드와 아트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제가 루이비통 있을 때도 그랬지만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블루베리에서 전개하는 유럽 브랜드들을 한국에 런칭을 할 때 아트를 접목을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이는 바바라보이라는 브랜드를 런칭을 했을 때는 브랜드에서 영감받은 미디어 아트 작업을 해서 브랜드를 소개를 하고 백화점에 연계를 시켜서 좀 관심을 끈 적이 있었고요. 그런 저의 바탕이 최근에 제가 이런 까르띠에 같은 프로젝트를 럭셔리 브랜드가 후원하는 아트 전시를 하게끔 하는 바탕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사진 자료 준비해 왔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한 번씩 서울에 오시면 뭐 좋은 이런 견학을 하지만 제가 여러분이라면 또 시간을 내서 한 번쯤 이런 어떤 박물관이나 미술관에도 한번 들러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뭐 대구에서 오신 분들이 있는데 대구 미술관에서도 지금 김한기라고 한국의 추상미술을 거장 전시를 하고 있으니까 혹시 돌아가시면 꼭 한번 가보시고요. 제가 했던 프로젝트가 좀 남달리 특별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파리에 있는 현대미술재단의 컬렉션을 아시아에 처음으로 가져오는 계기였기 때문이에요.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다고 느꼈던 게 이런 글로벌한 브랜드가 아시아 투어를 하는데 동경도 아니고 홍콩도 아니고 우리 서울을 첫 교두보로 삼았다는 게 굉장히 일단 뿌듯했고요. 그래서 저도 더 자랑스럽게 이제 인볼브를 하게 됐고, 이 퐁다시옹 까르띠에라는, 요새 영어 다 잘하시니까, 까르띠에 현대미술재단이 34년 동안 후원해왔던 다양한 현대미술 작가들의 무수한 작품 중에서 100개 정도를 추려서 서울에 가져와서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전시를 했는데, 이 모든 어떤 버짓부터 모든 활동 부분을 한 명의 총괄이 필요해서 제가 이제 까르띠에와 함께 일을 하게 됐고요. 까르띠에는 원래 명품 거래하는 회사잖아요. 근데 그런 회사가 미술 쪽 이제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 전문가가 한 명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오른쪽 보고 계시는 사진이 저희 그 율지로 광화문 쪽에 있는 서울시립미술관인데, 이 현대미술, 우리가 사실 굉장히 접하기 힘든 세계적인 현대미술 작품들을 전시하는 덕분에 30년 서울시립미술관 역사상 최다 관람객을 모았었다는 거죠. 자, 제가 지금 당시 전경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미술관 아직 관심 안 가져보실 수도 있지만 현대미술은 다른 어떤 뭐 그림이나 이런 장르하고 달리 여러분에게 새로운 경험과 어떤 시야를 가지게 해주는 그런 모토가 되기 때문에 한 번쯤 혹시 현대미술 전시가 있다 하면 흥미를 가지고 관람을 해보셨으면 해요. 네, 요 지금 사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김환기와 같은 한국 추상미술 거장들의 작품들인데, 아까 말씀드린 K-옥션이 한국에 설립된 지 불과 한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제 그만큼 한국 미술 시장은 아직 크지가 않고, 제 역할은 그런 이제 아날로그한 미술 시장을 좀 더 세계화시키는 거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오른쪽으로 보고 계시는 저 모습이 이제 경매장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작품을 하나 올리고 경매를 통해서 이제 보다 높은 낙찰가를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넣어놓은 이 이미지들이 바로 우리가 2014년과 5년에 1년 동안 가장 비싸게 팔린 작품들에 대한 이미지들이고요. 요게 이제 여러분들께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김한기나 이유환이나 이제 청경자 같은 그런 작품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아마 조금씩은 언급이 되지 싶어요. 자, 다음 슬라이드는 제가 아까 이 한국 미술의 현대화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다고 했는데요. 자, K-옥션이 2015년에 처음으로 홍콩에서 단독 경매를 열게 됐어요. 아니 뭐 단독 경매 이렇게 특별하게 하겠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다른 해외 경매사들, 소덤이나 크리스티나 필립스 같은 해외 경매사들만이 엄청난 그 금액의 버짓을 들여서 홍콩에서 경매를 해왔는데, 한국 미술이 처음으로 세계적으로 관심을 얻게 돼서 저희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저희가 외국인 경매사와 제가 함께 이제 경매를 진행하면서 그 외국 어떻게 보면 이 그림을 사러 온 전 세계 컬렉터들에게 한국 미술을 판매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네, 앞에 있는 작품들이 저희 한국미술 작품이고, 이런 경매를 한 2년 동안 저희가 한 8회 정도 진행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해외 컬렉터를 쌓고 해외 컬렉터들이 한국 미술에 대해서 알게 되게끔 열심히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 뭐 영자 신문들 중에 뭐 뉴욕타임즈나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같은 그런 대표적인 매체들에도 저희가 광고를 했어요. 이런 일들이 뭐 미디엄적으로는 심플할 수 있지만 한국으로서는 처음 있을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상당히 많은 광고비를 들여서 광고를 해서 저희가 큰 보람을 얻었던 게, 지금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저 파란 줄이 이제 이우환 선생님 작품이고, 왼쪽에 두 개가 이제 김항일 선생님 작품인데, 외국인들이 정말 저 신문을 가지고 와서 저희 경매장에서 김항기 작품을 찾고 있다, 이우환 작품을 찾고 있다라고 이제 저희를 만나러 왔을 때 상당한 보람이 있었던 거죠. 네, 그리고 홍콩에서도 많이 진행했던 활동 중에 하나가 홍콩에 있는 아트 NGO, 네, 비영리 기관하고 함께 협업을 해서 한국 미술의 위상을 높이는 어떤 강의나 마케팅 활동을 많이 했고요. 반대로 또 홍콩에 있는 굉장히 수준 있는 컬렉터들을 만나서 그들의 어떤 문화나 컬렉션을 만나보고 그걸 또 한국에 이제 소개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네, 그게 바로 저 위에 있는 아시아위크 홍콩이라는 홍콩과 뉴욕에 있는 어떤 모든 미술기관들의 엄브렐러 조직이 되는 그 조직의 활동을 함께 해왔고요. 자, 제가 최근에 이제 K 아티스트를 이런 뭐 두 가지 이제 그 큰 경력을 바탕으로 K 아티스트를 설립하면서 하게 된 거는, 이제 여러분들 같은 뭐 청소년들도 요새는 많이들 가시는 것 같던데,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이나 이제 뭐 가까운 일본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필드 트립을 가는 거예요. 가서 그냥 뭐 요런 곳 와서 현장을 진행해 보시는 것도,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지만, 뭐 아까 말씀드린 미술관이나 좋은 전시나 그리고 아티스트를 만나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경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편에 보고 계시는 세 개의 지금 사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파리 현대미술재단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본 건축가의 전시예요. 그래서 사실 건축을 미술관에서 전시를 하다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아직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흥미롭게도 이런 그 현대 미술에 있어서 건축은 굉장히 중요한 요새 모티브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어떤 이머징한 건축가가 중국에다가, 중국 지금 굉장히 많은 개발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중국에 이제 설치해 놓은 굉장히 많은 흥미로운 건축 모형들을 우리가 전시로 만나볼 수 있는 작품이고요. 제가 지금 아까 그 티셔츠로 이제 말씀을 드렸던 무라카미의 전시도 전 세계를 지금 돌고 있거든요. 지금 왼편에 있는 이 건물이 파리에 소재하고 있는 루이비통 현대미술재단인데, 그 재단에서 무라카미 전시를 지금 아주 핫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루이비통 매장에서도 어떤 데미안 허스트와 같은 현대미술 작가들의 작품을 설치를 해서 고객들에게 많은 관심을 끌고 있어요. 위편에 있는 세 개는, 자, 지금 여러분이 저를 만났으니까 뭐 우리가 뭐 고흐, 세잔, 뭐 요런 마티즈 이런 작가들은 많이 알고 있겠지만, 한국 작가들 중에, 현대미술 작가 중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 누구 있을까요? 그러면 사실 현대미술이 뭔지부터 궁금하고 작가는 더더욱 알 턱이 없는데, 우리가 이불이라는 여성 작가분 한 분 오늘 머릿속에 넣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불 선생님은 처음에 언제 그 광주 항쟁 시기에 부모님을 따라서 이제 도망을 다니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그런 어떤 정치적인 격변의 시대를 지나고 나서 어떤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더 이 감각이 커진 거죠. 그래서 계속 그런 어떤 본인의 뭐 페미니즘, 여성으로서의 아픔이나 그리고 뭐 광주 항쟁 시기의 아픔이나 이런 내용을 담은 현대미술 작품들을 진행을 하다가 또 파리 현대미술재단을 만나게 돼서 세계 무대에 등단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위에 보고 계시는 세 개의 작품과 이미지가 바로 런던에 있는 헤이워드 갤러리라는 곳에서 있었던 이불 선생님의 전시 이미지를 담은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국 작가분 한 분 꼭 기억을 했으면서 제가 이불 선생님을 소개를 했고, 아래에 있는 세 개의 이미지는 혹시 그 아래쪽 왼편에 있는 노란색 호박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미술관에서도 많이들 요새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무라카미 못지않게 전 세계적인 인지도를 얻고 있는 쿠사마 야요이라는 일본 작가예요. 일본 할머니 작가인데, 이 작가는 어린 시절에 너무나 보수적인 환경에서 자라가지고 부모님들의 어떤 그런 훈육을 견디다 못해서 정신병이 생겼대요. 그 정신병이 내 눈앞에 동그라미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봐도 내 눈앞에 보이는 동그라미를 그림으로 그리면서 스스로를 치유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동그라미가 바로 이 작품에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호박이라는 이제 모티브에 본인의 이제 생활과 철학을 담은 거죠. 그런데 이 호박을 그린 이 작가의 작품이 지금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남미까지도 진출을 했고, 이제 세계적인 인기를 얻은 이후에는 이제 이 본국의 일본에서도 다시 또 인기를 얻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시가 되고 있고, 중앙에 있는 이미지와 오른편에 있는 이미지는 최근에 제가 캘리포니아 LA에 있는 더 브로드라는 현대미술 뮤지엄에서 보았던 그런 작품이에요. 단순히 그림으로 그린 게 아니라 라이팅이나 물이나 전기와 같은 다양한 소재를 이용해서 작품을 만들어 놓은 그런 이미지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혹시 잠실 석촌호수 가보셨나 모르겠어요. 지금 위편 중앙에 있는 사진은 바로 지난주에 잠실 석촌호수에 커스라는 해외 작가가 만들어 놓은 재미있는 이제 모습이에요. 저 어떤 벌룬 같이 생긴 커다란 인형이 이제 물 위에 떠 있는데 제목이 베케이션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가 느끼는 진정한 휴가가 어떤 건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피규어로 만들어서 인기리에 팔리고 있는 그런 카스의 작업이 있고, 카스도 제가 알기로는 뭐 지오다노하고 같이 콜라보를 해서 티셔츠 같은 걸 만든 걸 알고 있는데 한번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왼쪽 사진은 제가 이 카스의 전시를 이제 홍콩에서 보았을 때 이제 그의 대작인 작품을 담아놓은 사진이에요. 자, 아래쪽 왼편은 제가 아까 홍콩에서 활동할 때 같이 이제 친하게 지냈던 아시아이크 홍콩의 어떤 그 대표단들이 한국에 대표하는 아트페어 키아프에 와서 이제 참가를 했을 때의 사진이고, 그 오른쪽 사진은 그 해외 작가 중에 데이빗 호큰이라는 또 할아버지 작가가 있으신데, 이 작가는 또 흥미롭게도 아이패드로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생각했을 때 잘 그린 그림이라는 게 정말로 그 사물을 잘 표현한 그림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현대미술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떤 사고를, 어떤 메시지를 어떤 미디엄으로 담고 표현하냐가 굉장히 더 중요한 이제 판단의 가치가 될 거고요. 이 할아버지는 이제 거의 80몇 세, 90세에 달하는 이 나이에도 혁신적으로 아이패드로 그림을 그려서 본인이 그린 그림의 이미지를 전 세계적으로 25개씩만 만들어서 판매를 해요. 그렇게 해서 본인의 이제 어떤 가치를 드러내고 있는데, 그런 새로운 시도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그래서 제가 아트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 아트를 통해서 어떻게 이제 사람들이 비즈니스에 영감을 줄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이제 세계가 좀 더 하나가 되는 그런 어떤 문화적인 교류의 축이 될까 하는 부분 항상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앞으로 뭐 창업을 하시던 어떤 활동을 하게 되든 아니면 공부를 좀 하게 되든 우리가 아트라는 게 얼마나 많은 생활 속에 들어가 있고 우리가 또 활동하는 또 바탕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만나게 돼서 반갑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셔도 좋은데 아마 내용상 좀 질문 힘드실 것 같아요. 오늘 그러면 좋은 경험이 되셨길 빌고 또 뵙겠습니다. 변지혜였습니다.